김복자 할머니의 작은 방은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 깊숙이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고 낡은 장롱 위에는 먼지 앉은 흑백 사진 몇 장만이 그녀의 과거를 쓸쓸히 대변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면 그녀는 습관처럼 헛기침을 토해내며 몸을 일으켰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유난히 느리고 힘겨워 보였다. 밥솥에 남아있는 찬밥을 퍼담고 김치통에서 시큼한 묵은지를 꺼내 접시에 올리는 것이 그녀의 하루 첫 식사였다. 밥알 하나하나를 세는 듯 천천히 씹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렸다. 똑, 똑, 똑.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태엽 감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삶처럼 느리고 단조로웠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다. 그 화려함은 그녀의 초라한 현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가슴 한편에 알 수 없는 쓸쓸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다. 말벗이 없었기에 그녀의 손은 늘 무언가를 바쁘게 움직였다. 낡은 옷을 꿰매거나 해진 이불을 기우는 것이 일상이었다. 오늘 역시 그녀는 오래되어 올이 풀린 낡은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바느질하고 있었다. 바늘귀에 실을 꿰는 그녀의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눈은 침침했지만 작은 바늘구멍을 정확히 꿰뚫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주름진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만큼이나 그녀의 삶은 고되고 외로웠다. 이따금씩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회한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복자 할머니의 유일한 위안은 골목길에 사는 길고양이들이었다. 그녀는 가진 것 없었지만 작은 생명들에게는 항상 아낌없이 베풀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할머니는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길을 걷다 발견한 작은 아기 고양이에게 몸을 숙였다. 차가운 빗물에 흠뻑 젖어 떨고 있는 아기 고양이는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저녁 식사가 될지도 모를 마지막 남은 밥 한 숟갈이 눈에 밟혔다. 하지만 아기 고양이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허름한 보자기에 쌓여있던 밥 한 숟갈을 아기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다. 아기 고양이는 개걸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이가 있었다. 바로 건너편 빌레에 살고 있는 젊은 이웃 혜진이었다. 혜진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보다가 할머니의 따뜻한 행동을 보고 놀랐다. 혜진은 동네에서 복자 할머니가 혼자 산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마음이 따뜻한 분인지는 미처 몰랐다. 혜진의 표정에는 존경심과 함께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혜진은 평소 할머니에게 무심했음을 깨닫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이 짧은 순간의 만남이 훗날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김복자 할머니는 혜진이 건넨 초청장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았다. 매끄러운 종이 위에는 화려한 글씨체로 이진영 셰프의 고품격 한식 레스토랑, 하늘차의 개업 1주년 및 박지연 대리 승진 축하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지연은 그녀의 먼 친척 중 한 명이었고 할머니는 평소에도 그녀에게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그러나 혜진이 할머니,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바람도 쐴 겸 하고 권하는 말에,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 고양이에게 밥을 나눠주는 모습을 혜진이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기억 때문에
할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장 아끼는 낡고 바랜 회색 저고리를 꺼내 입고 머리핀으로 단정하게 쪽진 머리를 고정했다. 하늘채는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의 꼭대기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휘황찬란한 조명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은 복자 할머니의 낡은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세상이었다. 그녀는 입구에서부터 주눅이 들었다.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었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공중에 가득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쭈뼛거리며 구석에 서 있자니 박지연이 저 멀리서 그녀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할머니,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친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매니저인 박성준을 옆에 세워두고 있었다. 여긴 할머니 오실 만한 곳이 아니에요. 혹시 제가 따로 모실 분이라도 착각하신 거 아니시죠? 그녀는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박성준 매니저 역시 냉정하고 거만한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는 곧바로 직원에게 손짓하여 할머니를 문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곳은 품격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복자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다. 멸시와 조롱이 섞인 눈빛들 속에서 그녀는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아니, 나는 지연이 친척이라서. 할머니는 겨우 말을 더듬었다. 친척이요 설마요. 매니저님, 저희 집안에 이런 분은 안 계세요. 개업 축하 분위기를 망치지 말고 어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지연은 싸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외면했다. 박성준 매니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고 출구 쪽으로 끌고 갔다. 어서 나가시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그의 손아귀는 억셌고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셰프가 잠시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방금 막 조리복을 벗은 듯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복자 할머니가 매니저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 멈칫했다. 할머니의 낡은 저고리,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젊은 셰프의 눈에는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이내 안으로 사라졌다. 할머니는 억지로 문 밖으로 밀려났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녀의 눈은 불현듯 저 멀리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향했다. 그 야경은 그녀에게 마치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참고 억누르고 숨어 살아온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강렬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났다. 지연의 비웃음, 박 매니저의 거만한 얼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 섞인 시선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본능, 어떤 뜨거운 열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잊고 살았던 자존감이었고
빛을 보지 못했던 재능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늙은이로 골목길의 그림자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줘야만 했다. 돌아갈 곳은 없었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 그 속에는 굳은 결심과 함께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늘채 레스토랑에서 쫓겨난 그날 밤, 김복자 할머니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박지연과 박성준 매니저의 경멸 섞인 시선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분하고 서러운 마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러나 새벽녘, 문득 침대 아래에 낡은 나무 상자가 떠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빛바랜 종이 위에 쓰인 글씨들은 그녀의 젊은 시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던 순수한 열정을 되살려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고, 이제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할머니 댁을 찾아왔다. 어제 저녁 할머니가 겪은 일을 전해 들은 혜진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가득했다. 할머니,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런 대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서 따져야겠어요. 혜진은 흥분하여 말했다. 복자 할머니는 조용히 혜진의 손을 잡았다. 아니다, 혜진아. 괜찮다. 그저 내가 부족한 탓이지 뭐. 할머니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혜진은 그 웃음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읽어낼 수 있었다. 혜진은 할머니를 위로할 방법을 찾다가 문득 할머니의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옆에서 흘러나와 있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보았다. 호기심에 집어든 수첩 안에는 아름다운 필체로 적힌 요리법들이 빼곡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머니는 당황한 듯 수첩을 서둘러 도로 빼앗으려 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혜진아, 그냥 오래된 낙서 같은 거다. 하지만 혜진은 이미 몇몇 요리법을 빠르게 훑어본 참이었다. 낙서라뇨. 이건 보통 요리법이 아닌데요. 재료 조합도 특이하고 설명도 뭔가 특별해요, 할머니. 혹시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혜진은 빛나는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누군가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혜진의 순수한 눈빛에서 진심을 느낀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시절에는 그랬었지. 꿈이었어, 꿈. 그럼 할머니, 딱 한 번만 저를 위해 이 수첩에 있는 요리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요리 블로그를 하는데 할머니의 특별한 음식을 소개하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혜진은 간절한 눈빛으로 졸랐다. 복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십 년간 잊고 지낸 꿈, 묵혀두었던 재능을 다시 꺼내는 것이 두려웠지만 혜진의 제안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작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딱 한 번만이다. 너무 번거로운 건 말고. 할머니는 수첩 속 요리법 중 가장 소박하지만 정성이 필요한 할머니의 매운 소고기 묵국을 선택했다. 그녀는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고 집으로 돌아와 능숙한 솜씨로 물을 썰고 소고기를 삶았다. 혜진은 할머니의 낡은 부엌 한쪽에서 카메라를 들고 조용히 촬영했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나이든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양념을 섞고 국물을 끓이고 마지막으로
대파를 송송 썰어 넣는 모습까지. 모든 과정에서 오랜 세월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느껴졌다. 특히 그녀가 직접 담근 장들을 사용하는 모습은 혜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드디어 묵국이 완성되었다. 붉은 빛깔의 국물에서는 깊고 구수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부드럽게 익은 무와 소고기는 침샘을 자극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다. 입안 가득 퍼지는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맛,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함에 혜진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 이건 정말 최고예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묵국 중에 제일 맛있어요. 혜진은 감격한 표정으로 외쳤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지혜와 따뜻한 정성이 응축된 예술 작품 같았다. 혜진은 그날 저녁 바로 영상을 편집하여 자신의 블로그와 SNS에 올렸다. 골목길 숨은 고수의 매운 소고기 묵국 진정한 손맛을 찾아서 라는 제목과 함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정성스러운 요리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와, 저 손맛 보세요. 할머니 포스가 장난 아니네요. 어디에 가면 먹을 수 있나요?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이게 바로 진짜 한식이죠. 사람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박성준 매니저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우연히 한 직원이 보여주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 영상 속에 익숙한 얼굴, 그리고 그 얼굴에서 풍기는 범상치 않은 아우라에 그는 순간 흠칫했다. 이게 뭐야, 저 할머니. 설마 그날 그 노인네 아니야.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영상을 자세히 돌려보았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재료를 다루는 모습, 그리고 완성된 묵국의 빛깔과 풍기는 향기는 그에게 묘한 기시감을 안겨주었다. 하늘채에서 맛봤던 고급 묵국과는 분명 다른 맛일 텐데 왠지 모르게 끌리는 향이었다. 박성준은 질투심과 함께 불쾌감을 느꼈다. 그가 보기에는 그저 초라한 노인이었다. 그런 노인이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얼마 후 박지연 역시 이 영상을 접했다. 뭐야, 저 할머니가 왜 갑자기 난리야. 자기가 무슨 요리 고수인 척하고 있어. 웃기지도 않네. 지연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인기가 불쾌했다. 지난번 레스토랑에서의 사건 때문에 할머니가 일부러 이런 쇼를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분명 어디서 대충 배워와서 흉내 내는 거겠지. 아니면 저 블로거라는 애가 할머니를 이용해서 조회수를 올리려는 속셈이거나. 그녀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박성준은 지연의 말에 동조했다. 그렇습니다. 대리님, 듣자 하니 저 할머니 그냥 동네에서 고물이나 줍는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갑자기 저런 요리를 할 리가 없죠. 아무래도 뭔가 수상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준의 눈빛은 교활하게 빛났다. 그는 할머니의 인기가 계속된다면 자신의 레스토랑 명성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불안했다. 그는 할머니의 과거를 파헤쳐 흠집을 찾아내고 그녀의 명성을 끌어내릴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작고 초라한 존재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결국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할머니의 잊힌 재능은 이제 작은 날갯짓을 시작했고 그 날갯짓은 곧 폭풍이 되어 그들의 오만함을 강타할 참이었다. 복자 할머니의 묵국 영상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혜진은 할머니에게 더욱 큰 무대에 설 것을 제안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전국 전통 요리 경연대회 포스터에 엄채요.
대상 상금이 무려 5천만 원이나 된대요. 할머니의 요리 실력이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요. 혜진은 신이 나서 포스터를 내밀었다. 경연대회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대규모 컨벤션 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박성준 매니저가 일하는 하늘채 레스토랑이 정기적으로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박성준의 텃밭과도 같은 장소였다. 할머니는 처음에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혜진아. 내가 무슨 대회를 나간다고 그러니 그냥 소일거리 삼아 하는 건데 뭘.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다. 특히 지난번 하늘채에서 겪었던 수모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기회예요. 그리고 그 박성준 매니저랑 박지연 대리한테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할머니 꿈이 뭐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부엌을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혜진의 진심 어린 설득과 함께 복자 할머니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꿈틀거렸다. 그녀는 지난날의 수치심과 이루지 못한 꿈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딱 한 번만 해보자. 대신 네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 대회 준비는 만만치 않았다. 복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잊고 지냈던 요리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연습했다. 혜진은 그런 할머니 옆에서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필요한 재료를 구해주고 레시피를 정리하고 할머니의 컨디션을 살폈다. 그녀는 단순히 할머니를 돕는 것을 넘어 할머니의 열정에 전염되어 함께 꿈을 꾸는 듯했다. 예선과 본선을 거치면서 복자 할머니의 요리는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투박하지만 깊이 있는 손맛, 그리고 음식에 담긴 정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드디어 대망의 결선 당일, 경연장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들이 번쩍였고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할머니의 상대는 이름난 호텔 셰프들과 유명 식당의 주방장들이었다. 그 중에는 하늘채 레스토랑의 대표 셰프인 이진영과 그의 수석 보조 셰프인 박성준도 있었다. 박성준은 자신만만하게 할머니를 노려보았다. 경연이 시작되기 직전 박성준 매니저는 할머니의 조리대로 슬그머니 다가왔다. 할머니가 다른 재료를 확인하는 사이 그는 할머니의 핵심 재료 중 하나인 시간장통의 실수인 척 물을 조금 흘려 넣었다. 맑고 진해야 할 시간장은 미세하게 희석되어 제 색깔을 잃었다. 할머니는 눈치채지 못했다. 할머니, 제가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박성준은 능글맞게 웃으며 혜진이 보고 있는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비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할머니가 이 대회에서 망신을 당하기를 바랐다. 결선 과제는 가장 한국적인 식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한식 요리였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숙성시킨 귀한 시간장과 직접 담근 된장을 활용하여 추억의 두부 장아찌 비빔밥을 만들기로 했다.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내공이 필요한 그녀만의 비장의 요리였다. 박성준은 할머니의 레시피를 힐끗 보고는 비웃었다. 겨우 저런 평범한 비빔밥이라니. 시대착오적이야. 경연이 시작되자마자 할머니는 고도로 집중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두부를 능숙하게 썰고 양념을 만들고 밥을 비볐다. 그녀는 주변의 소음도 카메라 플래시도 의식하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요리에만 모든 신경을 쏟았다. 혜진은 멀리서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응원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요리 도구를 잡는 순간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활기찼다. 그녀는 요리 하나하나에 자신의 삶의 경험과 추억을 담아냈다. 그러나 중반쯤 할머니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간장을 넣고 맛을 보는데 평소와 다른 묽고 밍밍한 맛이 느껴졌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할머니는 당황했다. 그녀는 간장통을 다시 확인했고 그때서야 간장이 희석된 것을 눈치챘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당장 새로운 시간장을 구할 수도 없었다. 이대로라면 요리는 망칠 것이고 그녀의 꿈은 다시 한번 좌절될 터였다. 할머니의 얼굴의 순간 절망감이 스쳤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뇌리에는 박지연과 박성준의 비웃음 그리고 혜진의 간절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오랜 꿈이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강렬한 의지가 타올랐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단 15분.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치 번개처럼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원래 사용하려던 시간장 대신 냉장고 구석에 있던 조금 남은 재래식 된장과 다른 양념들을 조합하여 즉석에서 새로운 소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된장과 매실청, 마늘, 고춧가루 등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기존의 맛을 대체할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는 소스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주변의 모든 압박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자신의 감각과 경험에만 의지했다. 그녀는 자신을 믿었다. 그 모든 것은 한평생 요리와 함께해온 장인의 직관에서 나온 것이었다. 모든 시련 속에서 그녀의 진정한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남은 시간은 이제 9분에 불과했다. 경연장 전체가 숨죽인 듯 고요했다. 모든 시선이 복자 할머니의 조리대에 쏠려 있었다. 박성준 매니저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실수를 확신했다. 박지연 역시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손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희석된 시간장 대신 즉석에서 만들어낸 된장 소스를 두부와 채소, 밥에 능숙하게 비볐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감각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 순간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느껴졌다. 할머니의 손이 밥을 비비는 소리, 채소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가쁜 숨소리만이 혜진의 귓가를 맴돌았다. 혜진은 멀리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눈을 감고 기도했다. 할머니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 땀방울은 그녀의 삶의 고단함과 지금 이 순간의 간절함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녀는 요리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엌에서 맡았던 구수한 된장 냄새, 할머니가 들려주던 예시하기, 그리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꿈이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듯했다. 갑자기 할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가 막 마지막 재료를 넣으려던 참이었다. 그릇에 담긴 비빔밥이 조금 흐트러진 것이다. 심사위원들과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박성준 매니저의 입계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끝났군. 역시 저런 촌노인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복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욱 단호하게 빛났다. 그녀는 흐트러진 비빔밥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정돈한 후
미리 준비해둔 자그마한 꽃잎 장식을 그 위에 살포시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게 빻아둔 참깨 가루를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솔솔 뿌렸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선 한 폭의 그림이었다. 비빔밥은 이전보다 훨씬 정갈하고 아름답게 재탄생했다. 그녀는 모든 재료를 손으로 직접 만지고 느끼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다루었다. 완성입니다. 할머니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경연장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종료를 알리는 거대한 시계의 초침이 영혼을 가리켰다. 심사위원들이 복자 할머니의 요리 앞에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의구심이 가득했다. 두부 장아찌 비빔밥이라.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요리인가 한 심사위원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간을 찌푸리던 심사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안 가득 퍼지는 된장 소스의 깊은 맛과 신선한 채소의 조화, 그리고 두부 장아찌의 쫄깃하면서도 구수한 식감에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단순한 비빔밥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의 지혜와 정성이 깃든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깊은 맛이었다. 한 심사위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것은 단순한 비빔밥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있는 살아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된장 소스의 이 깊은 맛은 도대체 어떻게 낸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존경이 가득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심사위원은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다.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집니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기분입니다. 관객들 사이에서는 술렁거림이 커졌다. 처음에는 낡은 옷차림에 할머니를 비웃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의 극찬에 이어 경연장 화면에 비친 할머니의 요리 과정과 완성된 비빔밥의 먹음직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자 그들은 환호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대단하다. 진짜 명인이네. 저런 분이 왜 이제 나타나셨지? 감탄과 존경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경연장을 찾았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할머니의 요리를 맛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며칠 전 하늘채 레스토랑 개업 기념일에 참석했다가 박성준 매니저가 할머니를 내쫓는 광경을 우연히 목격했던 터였다. 당시 박 매니저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던 장관은 할머니의 요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깊은 맛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관의 기립박수는 곧이어 관객 전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이어졌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성준 매니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의 비열한 계략이 할머니의 더욱 위대한 재능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그는 망연자실했다. 박지연 역시 할머니를 조롱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복자 할머니의 승리는 단순한 요리 경연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편견과 무시를 이겨낸 한 인간의 존엄성과 재능에 대한 위대한 승리였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고 멸시했던 모든 이들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냈다. 전국 전통 요리 경연대회가 끝난 후 경연장은 환호성과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다. 복자 할머니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서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우승 트로피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감격과 행복의 미소가 번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직접 할머니에게 다가와 따뜻한 악수를 건넸다. 할머니, 정말 감동적인 요리였습니다.
한국인의 혼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제가 할머니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장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득 떠오른 꿈을 이야기했다. 제가 가진 꿈이 하나 있다면 작고 소박하더라도 제 손맛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부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관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정말 훌륭한 꿈이십니다. 할머니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할머니의 꿈을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도심에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고 초기 운영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물론 할머니의 요리를 전통 한식의 명맥을 잇는 중요한 자산으로 보호하고 홍보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할머니의 재능과 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하고 육성하겠다는 의미였다. 한편 박성준 매니저는 할머니의 승리 소식과 함께 자신이 저지른 비열한 행동이 만천에 드러나자 대회를 주최한 협회와 하늘채 레스토랑 경영진으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그의 직위는 박탈되었고 레스토랑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가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고객 서비스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그는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박지연은 할머니의 승리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할머니를 비웃고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경연장에서 할머니의 요리를 맛보고 감탄하던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할머니에게 기립 박수를 보내던 장관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며칠 후 지연은 용기를 내어 복자 할머니의 낡은 집을 찾아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의 좁은 방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 레스토랑에서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의 오만함으로 할머니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할머니는 말없이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됐다. 지연아,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는 마음이란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의 지연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지연은 그 후 할머니가 새로운 레스토랑을 준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할머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중 한 명이 되었다. 며칠 뒤 복자 할머니는 혜진과 함께 새로 지어질 레스토랑 부지를 보러 갔다.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상상했다. 이곳에서 따뜻한 요리를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행복을 나누는 자신의 모습을. 혜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활짝 웃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의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축하드려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혜진아, 이 모든 것이 다 네 덕분이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이 낡은 골목에서 세상에 숨어 지냈을 거야. 네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혜진 역시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니에요. 할머니의 재능과 따뜻한 마음이 빛을 발한 것뿐이에요. 저는 그저 작은 도구였을 뿐이고요. 할머니를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살을 맞았다. 할머니는 지난날의 고통과 시련이 모두 오늘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1년 후 복자 할머니의 꿈은 현실이 되어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복자 할머니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작은 한식당은 번화가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언제나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직접 장을 보고 와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준비했다. 식당 안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노릇하게 구워지는 전 냄새로 가득했고 그 향기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문 밖까지 길게 늘어선 줄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음식을 먹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단순한 맛집을 넘어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추억을 선사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혜진은 이제 정식으로 할머니 식당의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하며 할머니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주었다. 그녀의 블로그와 SNS는 복자 할머니의 부엌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박지연 역시 과거의 오만함을 벗어던지고 할머니의 제자로 들어와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지연은 할머니의 곁에서 칼질을 배우고 양념을 만들며 겸손하게 요리의 본질을 깨달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이 아닌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가 자리 잡았다. 복자 할머니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재능과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연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식당 수익의 일부를 모아 복자 할머니의 꿈 장학금을 만들었다. 이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통 한식의 꿈을 키우는 젊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첫 장학금 수여식 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단다. 너희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길 바란다. 또한 할머니는 매주 주말마다 식당 문을 닫고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요리 교실을 열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가르침에 눈을 반짝였고 어르신들은 잊고 지냈던 옛 추억의 맛을 되새기며 즐거워했다. 할머니의 부엌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소통과 나눔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가 돌보던 길고양이들은 이제 식당 한편에 마련된 따뜻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드나들며 손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할머니는 식당 주방에서 혜진, 지연, 그리고 몇 명의 젊은 주방 보조들과 함께 다음날 특별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실내를 환하게 비추었다. 뽀얗게 김이 피어오르는 가마솥 옆에서 할머니는 구수한 된장 냄새를 맡으며 활짝 웃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화와 만족감이 가득했다. 혜진은 할머니 옆에서 야채를 다듬으며 제잘거렸고 지연은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능숙하게 양념을 만들었다. 젊은 주방 보조들은 할머니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눈을 빛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숨어 지내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이야기꾼이었다. 부엌 가득 퍼지는 구수한 음식 냄새는 단순히 식욕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꿈,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음을 세상에 전하는 듯했다. 그 모든 향기는 잊혀지지 않을 그녀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였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복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시작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어쩌면 김복자 할머니처럼 숨겨진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